닥터 엄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 명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진행자 두 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엄완식이고요. 류마티스 내과를 전공하고 있고, 우리 같이 온 분도 류마티스 내과지만 저는 비욘드에서는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주제가 류마티스하고도 관계되지만 일반 내과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처음이니까 이 코너는 저는 그 한양대학교 병원의 교수로 있다가 한 7년 전에 그 근처 성수동에 개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업해서 개원내과 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류마티스 내과 전공으로 해서 그쪽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정도 하고 옆에 우리 이성원 원장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은 류마티스 내과 의사고요. 옛날 이제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저희 엄원식 선생님 모시고, 제가 아주 잘 모셨습니다. 모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서 류마티스 내과 개원하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모시고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가 한 3살 차이 나죠? 2년 차이 나나요? 물론, 아니, 보기에는 2살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한 10살 이상이라 제가 어리다고. 예. 그 트레이닝 때 거의 같은 시기 때 이렇게 펠로를, 전임의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자주 보고 이러다가, 요번에 비욘디 한번 같이 해보자. 의기투합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너 이름을 정했어요. 그죠? 네. 저희 방송 이름은 내내 의원이고요. 내 속에 있는 내과적인 질환의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하지만 이게 파일럿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짤 없는 방송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좋아요, 구독 아시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도 안 하고 구독부터 누르라고 그러네요. 일단 누르십시오.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내내 인포 코너입니다. 오늘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질문. 32살 남성인데요. 살면서 건강했대요. 병원 별로 가본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주변에서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자꾸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사연인데, 정상을 말씀드리면 요즘 손목이 자꾸 시리대요. 손목이 시려서 나이가 자기가 이제 한 30살쯤 되니까 이거 병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시린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근처 가까운 의원을 가면 될지, 그런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네요. 이거 제 생각에 이런 환자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젊은 남자가 시리다고 병원에 오는 일은 사실은 잘 없는데, 이거 설정인가요? 예? 제가 설정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32살. 제 병원 한번 가본 적 없고, 이거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상 아마도 많이 사용해서 생긴 병들이 아닐까. 이런 손목에 생길 수 있는, 병들이 많죠. 손목에 생기는 이 인대염. 득괴로뱅 인대염이나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아니면 결절경 같은 거, 여기 이제 뭐가 볼록 튀어나오면 환자들이 놀랍니다. 갑자기 이게 뭐가 튀어나왔냐, 이렇게 뭐가 빨리 자라냐, 이거 혹시 암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별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형 생각은 어떠세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환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까지 건강하다가 이게 계속 이제 뭔가 신경에 계속 거슬리는 거죠. 네. 또 인터넷 서치해 보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마 불안하시고 이거 이왕 검사하는 김에 정확히 하고 싶다. 그래서 전문 의사나 이런 데를 자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2가지 방법, 3가지 방법 적어도 이렇게 스코프를 좁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손목이니까 일단은 간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관계가 있으니까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 이런 데 가볼 수도 있겠고 정상면에서 저리다 그러면 이거는 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여기 우리 엘보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러면은 신경과나 뭐 신경외과 이런 데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답이 없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어떤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이 원장하고 비슷해요. 젊은 남자가 이럴 때는 심각한 병이거나 아니면 아주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사실은 뭐 진료해봐야 하는 거죠. 요거 말로 하면 뭔 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까 이 원장 뭐 이상한 어려운 이야기 했어요. 득괴르뱅 인대염. 이런 거는 자막으로 나중에 처리해 주셔야지. 자막 처리 득괴르뱅 인대염. 이런 거. 그렇죠. 이건 나중에 질문 와요. 뭐라고 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엄한식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막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가 보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류마티스 내과나 정형외과를 찾아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안으로 굽습니다. 가지는 개편. 네. 자, 이제 뭐 오늘 참 재밌는 코너였고요. 저희 항상 평소에 궁금해 하셨었던 의학 상식 다시 보기 코너에서 다시 보기에 좀 질문들 또 댓글들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픽은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로이드 부신 피질 호르몬에 관한 토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회인인 만큼 저와 엄한식 선생님이 자신 있어 하는 분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좀 속 시원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원래는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먼저 밝히지 않고 퀴즈를 내려고 했어요. 스무고개. 오늘 하는 게 뭘까? 그러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벌써 나와 있네요. 글쎄 말이에요. 스테로이드 부신 피질 호르몬. 큰일 났습니다. 이건 뭐 되는 게 잘 없네요. 첫 번째라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퀴즈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테로이드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할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겠다. 류마티스 내과 의사 입장으로서 또는 내과 의사로서 그만큼 스테로이드가 없는 의사 생활을 뭐 안고 없는 찐빵 뭐 비슷한 거죠.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만큼 굉장히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방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방의 감초라고. 그 스테로이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약이 많지 않고 그럴 때 초창기에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병원에서 많이 쓰는 우리 병 치료 목적으로 쓰는 스테로이드인데 저희가 이제 이 스테로이드 방송하기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물어봤죠. 스테로이드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죠? 뭐 보통 이제 우리 언론에서 접하는 스테로이드는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스테로이드. 맞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로 많이 알고 있죠. 그 조사해 오셨다면서요. 꼭 어려운 거는 이쪽으로 넘기는군요. 전 오늘 날로 먹기로 했습니다. 날로 먹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 의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비슷한, 그 다음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혼동되면 안 되니까 개념 정리 먼저 짧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아주 이제 뭐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천식, 뭐 여러 가지 피부병, 스테로이드 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중에 우리 바디빌더들 먹는 몸을 좀 최근에 약투? 미투 다음에 약투라고 해서 바디빌더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약 먹고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래서 용기 있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정확히는 단백동화 남성 스테로이드, 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요, 이게 많이 나오면 남자처럼 근육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낮아지고 굉장히 털도 많이 나고 좀 이렇게 정력도 세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걸 먹으면 경기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근육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그게 좋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걸 적발하는 게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핑 그 검사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스테로이드는 완전히 별개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아시는 그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 중에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뭐가 있죠? 펜잘, 그 다음에 생리통, 두통에 뭐 라디오 선전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낙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아스피린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이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듯이 지금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도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혼동하지 마시고 지금 개념을 잡으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쭉 들어가는 이야기는 주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든지 여러분의 성화가 열화와 같이 생겨서 뭐 다른 소염 진통제나 남성 호르몬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코너를 따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뭐 요구대로. 예. 시청자의 요구대로 부응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할머니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했다. 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많이 하느냐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인데 P자는 꼭 안 읽어요. 왜 안 읽는 게 비 온 뒤에 온 뒤만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 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이죠. 예,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아닐비 스테로이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할머니들이 이해가 좀 됩니다. 요즘 눈이 나빠져서 저도 이렇게 멀리 있는 거는 글자가 합쳐져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은 뭐 그럴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살 이상까지. 예. 그 다음은 뭐죠? 뭐 저기 그 형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형님이 말씀하실 게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네. 뭐 넘겨도 잘 안 받아줘요. 아주. 먼저 그러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처음 생겼고 스테로이드가 뭔지 기본 개념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요 얼마 안 된 약입니다. 1950년 그때 생긴 약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그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이 된 거죠.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 스테로이드를 갖다 발견하고 이 스테로이드의 역할, 생물학적 그런 어떤 기능을 갖다 밝힌 의사들하고 과학자들은 1950년대에 그 노벨 의학상, 노벨 생리학상을 다 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줬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멀쩡히 좋아진 거예요. 피부병도 좋아지고. 야, 이건 만병통치약이야. 그래갖고는 노벨상 줬죠. 근데 문제는 노벨상을 주고 나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그 환자들이 완치된 게 아니고 다시 이게 겉으로만 멀쩡하고 속으로 병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준 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갖고는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초기에는 말이죠. 예. 초기에는 이게 이 스테로이드가 아시다시피 이제 백혈구 이 인프구의 기능을 또 억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백혈병도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희망을 갖게끔 했었던 약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백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는 없는 걸로 뭐 입증이 됐죠. 일부 백혈병에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맨 처음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약임에는 뭐 분명했습니다. 네. 그 스테로이드가 이제 처음 그렇게 생겨서 지금 한 50년 돼서 이제 많이 지금은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든가 이런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딱 효과가 있는 질환 정해져 있고요. 많은 질환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치료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스테로이드가 그럼 뭐냐?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제가 뭐 적어온 걸 갖다가 인체 대사 과정에 뭐 혈당을 증가시킨다, 염증을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굉장히 짜증나요. 그죠? 한마디로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자,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서 딱 보니까 그거예요. 스테로이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하고 스트레스 비슷하네, 발음이. 네.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게끔 하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산길을 가는데 곰을 만났어요. 갑자기 산길에서, 오솔길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온몸에 힘이 쫙 빠지든지 아니면 엄청 힘이 생기든지 하여튼 간에 없던 힘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기는 것이 이제 뭐 여러분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 만약에 곰인데 맞았다 그러면 엔돌핀도 생겨서 통증도 억제시켜주고, 그럴 때 생기는 호르몬이 코티솔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 응급 상황에서 해서 안 되는 일들을 모든 걸 갖다 셧다운 시킵니다. 뭘 셧다운 시키냐? 지금 응급이야. 그래서 우리 면역 반응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중지해.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모든 걸 갖다가 이 응급 상황에 맞춰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오줌 누고 싶은 것도 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중구나 우리 그 면역 세포의 과도한 활동. 뭐 지금 여기 부스럼 난 걸 갖다 얘가 이거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데, 야, 중지해. 나 바빠. 다음에 해. 그 모든 염증을 깔아앉히는 거죠, 일단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사소한 것들은 다 깔아앉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끝없이 깔아앉히면 어떻게 되죠? 면역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 고비를 넘기면 다시 정상 반응을 일으키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 면역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스테로이드를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요. 스테로이드를 사용 안 하는 과가 있을까요? 우리? 그 좋은 질문이네요. 예. 허를 찔렸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과가 뭔지 물을 줄 알고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과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방송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맞습니다. 있는. 사용하지 않는 과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사용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가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 적게 사용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를 찾는 게 더 낫긴 낫고요. 맞습니다. 우리 내과가 분과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소화기, 심장내과, 또 알러지, 호흡기, 또 뭐가 있죠? 감염내과, 또 뭐 등등이 있는데 신장내과도 있고요. 자,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과가 딱 하나 생각이 났네요. 감염내과. 감염은 뭐죠? 감염내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감염을 일시적으로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아주 심각한 병을 갖다가 폐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폐혈증이 심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세균 들어가서 면역을 올려야 되는 상태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네. 사실은 안 쓰는 과가 거의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생각이 나는 과가 있어요. 어디요? 원무과. 원무과. 네, 영상의학과. 맞습니다. 하지만 예, 그 원래 약을 안 쓰는 과지 않습니까? 약을 쓰는 과 중에 안 쓰는 거 해야지. 네. 없나? 진짜 없나? 없습니다. 예, 뭐 형태도 다양하죠. 뭐 먹는 약, 주사로 맞는 약, 뭐 아니면 피부에 바르는 약, 아니면 우리가 호흡기로 이렇게 천식 환자들 뿌리기도 하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코에다 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항문에다 삽입하기도 합니다. 자약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스테로이드를 안 바르는 곳. 머리카락도 빠지면 우리 원인 탈모증 때도 주사 놓잖아요. 그럼요. 안 쓰는 데가 없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루트를 통해서 투여를 하는 약인 것 같습니다. 뭐 스테로이드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 한번 구체적인 예시 좀 한번 줘보시죠. 굉장히 많죠. 뭐 하루에도 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저희 같은 경우는 안 쓰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사실은 관절염 환자도 많고 일반 환자 중에서도 아까 여기 누군가도 질문하셨는데 벌에 쏘여서 온 환자분들. 예, 맞습니다. 여기 영상의학과에서 후관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네요. 영상의학과 중에서도 맞습니다. 요새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SKO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거짓말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영상의학회라고 했네요. 영상의학과에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무슨 질문하셨죠, 저한테? 예? 그러니까 환자 본 것 중에서 환자 본 사례들 중에서 스테로이드를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여러분 뭐 음식 잘못 먹고 또는 어디 접촉성 피부염 이런 피부과 질환에 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천식도 있고요. 모든 그 알레르기나 면역 관계되는 병들은 스테로이드가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쪽 질환은 아까 누가 질문도 하셨고 대답도 해드려야 되는데 루푸스란 병도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 저희 쪽은 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내과, 혈액종양내과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임파종이나 여러 가지 그 혈액암에도 스테로이드가 사용이 됩니다. 뭐 심지어는 그 심장내과 중에도 일부 면역하고 관계되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겠고 소화기내과 아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뭐 등등 많죠. 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 많은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안 나.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고 안과나 이비인후과 뭐 이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 파트라고 하는데 내외소산을 빼면 마이너인데 이제 그런 스페셜 과에서도요 많이 사용하고요. 저번에 우리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도 심지어는 뭐 라식이나 라섹하고 나서도 각막에 이렇게 상처를 줘서 이 시력을 교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안연고가 아니죠? 안약을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내분비내과 당연히 스테로이드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부신 피질에서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되는데요. 부신 피질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당연히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필요한 분량의 스테로이드는 부신 피질에서 생산을 해냈는데 그걸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분비 내과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질문을 마침 선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선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우측 모니터 제가 읽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여자고요. 2012년 쿠싱 증후군 발병으로 왼쪽 부신의 종양 적출 후 6년 만에 재발해서 올해 3월 오른쪽 부신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지금 매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몸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심한 탈모와 무기력함, 증세, 비정상적 생리 등의 현상이 있어요.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일까요?
목소리 변조. 예. 자, 제가 질문을 읽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뭐 일단은 스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변조를 조금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 스님 일단은 뭐 굉장히 참 힘든 병을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무슨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부신의 종양.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게 먼저 말씀드리면 부신은 이제 부자가 일반적으로 부수적인 거 할 때 부자인데요. 콩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입니다. 크기가 스테로이드가 생산되는 장기입니다. 아주 작은데요. 뭐 한 몇 센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종양이 생겨서 그걸 양쪽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기관이 없는 거죠, 스님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적정량의 스테로이드를 이제 용량을 적절히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스님의 질문은 이게 굉장히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탈모가 생긴다. 생리도 주기가 잘 안 맞고 비정상적으로 옛날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냐 아니냐. 저희는 뭐 내분비내과 의사는 아닌데 일단은 무기력한 증상은 스테로이드가 모자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생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탈모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은요. 스테로이드가 과다 복용돼도 우리가 나중에 부작용으로 나오겠지만 근육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부작용인지 아니면 뭐 과다하게 들였을 리는 없을 것 같지만 뭐 그런 경우인지는 담당 주치의가 정확히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용량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내분비내과 남의 영역을 함부로 이렇게 너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조금 더 상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생리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과다하게 이제 복용해서 그런지 참 알기가 어렵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저희들이 오늘 정말 인기가 짱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두 번째 질문도 어떻게 나중에 대답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선님이 질문하신 게 이제 스테로이드의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그쪽에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간단히 훑어보고 질문 한번 저희가 또 받아보죠.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과 오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스테로이드를 검색을 해보면 이 스테로이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측면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스테로이드를 먹고 뭐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말이죠. 뭐 스테로이드가 마약이다. 뭐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은 스테로이드에 중독된다. 뭐 그러는데요. 뭐 사실 뭐 우리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뭐 마약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뽕쟁이 뭐 그러는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들 스테로이드쟁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왜? 스테로이드는 마약이 아니니까요. 스테로이드는 마약이 아닙니다. 또 하나 스테로이드는 진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단순한 진통제인데 이거 먹으면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지 뭐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느냐 그러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소염제입니다. 진통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반드시 스테로이드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섭취가 아니죠.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스테로이드가 어떤 그런 아까 엄한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또 꽤 되는데요. 먼저 이 부작용들을 이제 10가지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머리부터 좀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게 되면 머리는 얼굴이 동그래집니다. 우리가 보름달형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좋은 작용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든 스테로이드를 먹고 얼굴이 이제 포동포동해지면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뭐 이러는데요. 사실상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죠. 이게 부작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털이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녹내장, 백내장 같은 질환들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잘 자라지 않죠. 그래서 소아에게 과도한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키가 충분히 자라질 않고요.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심혈관 질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의 질환의 위험성도 뭐 미미하지만 조금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궤양, 어떤 궤양성 질환도 약하지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뭐 당뇨병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제가 다 이야기했나요?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놓친 거 있나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있네? 적어오면 되지 뭘 그걸 외워갖고. 저는 예.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죠?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빠진 것 중에 뭐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감염, 면역 저하가 뭐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혈성 골개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이 대퇴구 쪽에 뼈가 이렇게 괴사가 돼요. 그런 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쓰면 생기는 건데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 그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이 기분이 조금 이렇게 안 좋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천천히 끊어야 하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끊어야 되는 경우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나서 생기는 어떤 조현병과 같은 부작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약을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주로 이제 얼굴이 둥글게 된다든지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은 어떤 외관상의 변화, 그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걸 드시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의사들이 사실은 뭐 의사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뭐 그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심장, 콩팥 이런 데 이상이 있나, 위가 나빠지나 이런 걸 더 신경을 쓰는데 환자분들은 내가 스테로이드 먹었더니 얼굴에 자꾸 여드름이 생겨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꾸 이게 피부가 멍이 잘 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죠. 피부가 얇아지니까요. 그죠? 소변을 많이 본다는 분도 있고요.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리가 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것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부작용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왜냐하면 앞에도 질문이 누군가가 하셨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나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약이 부작용이 100% 다 생기면 그 약을 못 쓰죠. 그래서 이제 일부 환자에서 이 지금 말씀드린 부작용의 일부가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목적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이지만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갖다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사실 스테로이드가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꼭 필요한 이유는 역시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루푸스나 또 기타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은 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써야만 이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천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써서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뇌부종 이게 뭐 뇌종양이나 아니면 기타 뇌질환이 있어서 뇌가 부어 있는 경우에도 뇌를 이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써야만 생명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구해야 할 때에는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또 의학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될 약이 스테로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뭐 루푸스 환자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주 심한 통풍 환자도 뭐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생명이 걸려 있을 그런 단계에 쓰는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이제 의학 용어로는 충격요법이다. 네. 몸에 충격을 엄청 확 그냥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줘서 환자의 지금 꼭 필요한 면역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양이 뭐 스테로이드가 10ml, 5ml 뭐 이렇게 되는데 주사로 500ml, 1000ml 이렇게 주면 이게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ml를 준다고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량이 계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네. 이제 항상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있죠. 대학에 있을 때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도 그런 환자들을 여러 분 보는데 뭐 누가 말씀했는데 또는 누가 뭐 다른데 어디 의사 내지는 뭐 비슷한 분이 말씀했는데 스테로이드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그거 절대로 안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참 그 환자 치료할 때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쓰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 SK5님께서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없었으면 못 걸어서 다리 마비될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가수 윤미래 씨 남편분 타이거 JK 그분도 아마 어떤 신경병을 앓은 걸로 알고 있죠. 척수 쪽에 침범하는 신경병. 그것도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그분도 이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투여받고 다시 걷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는 여러 과에서 광범위하게 어떤 생명을 살리거나 아니면 필수적인 우리 생리적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약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조금 우리 숙제하고 넘어갈까요? 그러죠? 네. 예. 뭐 저기 따로 뽑아놓은 거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죠. 뭐 읽다가 그만뒀네. 아마 읽기 싫은 건가 봐. 이정남님이 질문하신 건데 이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셔서 그런가 봐요. 비타민 D를 보충하려고 하는데 주사를 맞아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요즘 비타민 D가 굉장히 좀 이렇게 유행을 타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면역에 관계되는 좋은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주사로 맞아보시겠다. 일단은 이제 비타민 D를 혈액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뭐 주사가 아무래도 효과가 빠르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90% 정도가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다고 하니까 뭐 보통 맞아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한번 혹시나 이제 해서 과다된 분들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측정을 한 다음에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비타민 D가요, 이 5년 전까지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암에 더 잘 걸린다, 암의 발생률이 높다, 뭐 당뇨병의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이 뼈와 관계된 거 외에 이런 전신 건강과 관계가 많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말이죠. 올해부터 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무작위 뭐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들이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 비타민 D를 보충해도 암 환자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해도 생존율을 늘리지 못했다. 일반인에서 비타민 D를 보충을 했더니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효과가 없었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타민 D의 정상 용량 그리고 어떻게 보충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현재 미국에서 비타민 D 전문가들이 내린 권고안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고요. 권고안은 비타민 D를 20에서 40 사이로 유지를 해줘라. 그리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려면 우리와 같은 동양인은 이제 그 오전 10시부터 3시 사이에 팔과 다리, 이 반팔입니다. 반팔과 이 반바지를 입고 한 30분 정도 햇빛에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저도 비타민 D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충분히 못 보는 분들은 비타민 D 측정을 해봐야 되고요. 비타민 D 수치가 20 미만이다 그러면 보충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예, 너무 길었어요. 지금 스테로이드 해야 되는데, 비타민 D. 비타민 D도 원래 스테로이드 전구체에서 만들어지니까 관계는 약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따로 비타민 D 제가 한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진짜. 민채블리님이 스테로이드가 먹는 경구약도 있지만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떤 게 부작용이 더 심한가요? 어떤 게 더 심해요? 이건 용량과 뭐 얼만큼 그렇죠. 투여하냐 문제죠. 스테로이드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쇼텀, 단기, 중기, 만기, 뭐 장기 이렇게 있고 포텐시라고 해서 그 뭐죠? 강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주사약도 약할 수가 있고 경구약도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님이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면 스테로이드가 필요한가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정상인이 이게 부족한 경우는 잘 없고요.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병을 생각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뭐 스테로이드 보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게 부족할 일이 잘 없고, 부족하면 우리 힘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스태미나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O님, 질문이 많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 상당히, 아버지가 벌에 쏘여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안 펴지던 무릎이 펴졌다고 신기해 하십니다. 이건 뭐죠? 진료비는 하나 내고 지금 두 가지를 건져서 가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일타쌍피라고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관절염이 호전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님, 루푸스병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동생이 루푸스병에 걸려서 복용 중이라고 하네요. 뭐 이거는 이제 루푸스병의 병인을 아셔야 되는데, 루푸스병은 면역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세포가 과민한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 여러 가지 신체 장기나 세포를 공격할 때 생기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일단은 그런 공격하는 면역 과민 반응을 억제시켜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계속 끝없이 쓸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치료제를 같이 쓰게 되고요. 그런 면역 치료제가 요즘은 많이 개발돼서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많이 줄이고 있고, 나중에 좋아져서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병은 뭐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SKO님이 또 질문하셨네. 부작용이 식욕 촉진, 그 다음에 체중 증가가 있다고 한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한 가지 해보시죠. 너무 많아서 지금 뭐 끝이 없네요. 그리고 뭐 VL님이 면역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와 근육 펌핑용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다르고 둘 다 호르몬의 종류인 건 맞나요? 둘 다 다른 스테로이드인 건 맞지만, 둘 다 호르몬인 건 맞지만 다른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냥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저기 그 화면 좀 고정해 주시고요.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스크롤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했는데 턱 쪽이 부었는데 부종이 생길 수도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붓기가 붓는 부작용, 얼굴이 동그래지고 이런 부작용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35년차 류마티스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데 여기저기 마구 망가지네요.
엄지도 힘줄이 끊어져 수술했어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때문이라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코카콜라님께서 혈소판 감소증으로 골수 검사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스테로이드 처방해서 5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스테로이드를 중단해보고 2달 뒤에 피 검사해보자고 하는데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 혈소판 감소증으로 골수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다.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는 ITP, 이디오패식, 원인을 모른다. 이디오패식 원인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의사들이 정말 이 병에 대해서 몰랐을 때 붙였었던 이름이고요. 요새는 원인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ITP, 이니셜은 똑같은데요. 이 ITP가 이뮨입니다. 그러니까 이뮤놀로지, 그러니까 면역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다. 근데 면역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우리 백혈구가 우리 몸의 혈소판을 공격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궁금합니다. 환자들은 왜 스테로이드를 싫어할까요?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 때문이죠. 먼저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도 있고, 살이 찌는 건 근데 사실 금방 생기지는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좀 그래도 몇 개월 먹어야지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얼굴 변화가 먼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외모상의 변화가 사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염 질문도 있는데요. 이 피부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메프나정이 어떤 약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온라인으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그 다음에 소문의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뼈가 삭는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아까 우리 엄한식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그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 이렇게 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괴사가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뼈가 삭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콜티솔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종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지금 3개월째 스테로이드 먹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스테로이드 2.5mg으로 먹다 1mg으로 줄였는데 염증과 통증이 잡히면 스테로이드 복용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참 잘 보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2.5mg으로 이제 처방을 하다가 환자분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1mg으로 줄였는데 아주 바람직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문,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분씩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월 동안부터 들어가 주시죠. 네. 좋아요. 질문이 너무 많고요. 지금 지문이 길게 나와서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좋아요. 몇 가지만 더 하고 쭈미님이 질문하셨습니다. 9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연고랑 약을 복용했는데 계속 재발되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인가요? 지금은 엘리델을 사용하고 괜찮아졌는데 엘리델도 스테로이드처럼 끊으면 더 심해지나요? 지금 병은 뭔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단은 엘리델은 스테로이드가 아니고요. 그 타크로리무스라고 하는 그 면역 치료제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부에 많이 사용하고요. 스테로이드하고 관계 없으니까 근데 엘리델이 효과가 있다면은 이제 뭐 병에 따라서 끊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병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엘리델은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머즈 레디칼 님은 이거 했죠. 안 지웠네. 했는 거고. SKO 님 또 질문하셨는데 SKO 님 또 질문이 해당이 안 되고, 꾸메컴 님 피부염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 중에 있는데 사고를 당해서 후각신경 손상이 돼서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먹고 있습니다. 만약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지할 경우 리바운딩 현상이 피부로 올 수 있나요?
안 그래도 피부염이 있는데 더 심해질까 겁이 나네요. 그래서 이분은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목적이 후각신경 손상 때문에 드시는 건데 마침 피부염이 있어서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피부염도 좋게 하니까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면 피부가 더 나빠질까 이제 겁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염의 종류에 따라서는 저렇게 스테로이드를 드신다든가 이렇게 바르다가 중재하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 한다고 하는데 감량할 때도 이제 어떤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히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오래 드신 분이나 오래 이렇게 바른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임의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중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병도 나빠지는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 수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감량을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받고요. 우리가 또 진행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제가 질문 받을 분은 이거 괜찮은데요? SKO님이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네. 후관절 주사를 맞아서 1년은 괜찮았는데 1년에 한 번씩 맞아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놓는 주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가, 아니면 흔히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거 있죠? 추간판 탈출증, 이런데 이제 우리가 후관절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수가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가 눌려있는 신경을, 염증을 좀 깔아앉히니까 다리의 통증이나 허리의 통증도 좋아지는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맞는 것은 크게 몸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문상으로 보면은 보통 3번 정도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계속 맞게 되면 아마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이건 스테로이드 자체 효과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질병 자체가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힘들죠. 예. 정말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모두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저희들이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오늘 방송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은 있지만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약이다 입니다. 지금 끝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 뭘 빠뜨렸나요? 아까 나 이야기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해 드린다고 했는데, 비법. 비법.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비법.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시간이 53분. 저를 상당히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 조금 넘겨도 돼. 다음 타임에 시간 지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죠? 그러면 더 하죠. 한 3, 40분 더. 그럼. 예. 다음 방송 없대. 아예 없대. 취소해버렸나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 빠뜨릴 뻔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복용 꿀팁.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복용하는 게 그래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스테로이드가 원래는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이 분비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를 대항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가 가장 이제 시작이 되죠? 눈 뜨면 스트레스죠. 세상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눈 뜨기 싫어, 아침에. 그죠? 예. 잠잘 때 스트레스 있어요? 불면증 있는 분은 스트레스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잠자는데 스트레스 있다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자는 것 자체가 농담입니다. 지금 와이프 보고 있을 텐데. 저희는 아주 천생연분 아주 행복하게 금슬이 유난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이제 세상에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눈 뜨기 싫은 분들 많죠. 그러면 우리 호르몬이 언제 나와야 돼요? 아침 눈 뜨면 그때 나옵니다. 아침 8시, 7시 반, 8시 이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쫙 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잘 살아.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마. 그리고 내 몸에서 스트레스 양념을, 미원을 팍팍 치는 거죠. 그러면 하루 동안 제가 잘 지나고 밤에 와서 해피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병을 앓게 된다 그러면 언제 주는 게 좋아요? 우리 몸에서 그 스테로이드가 부족한 거죠.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팍 나올 때 같이 조금 첨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맞습니다. 그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에 따라서는 간혹 스테로이드를 밤에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아, 그렇죠. 환자분들의 증상이 유난히 밤에 심한 경우에 아침에 복용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저녁에도 투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개별 병에 관해서 스테로이드 복용법은 물론 이제 병을 진료하실 때 들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아침 8시에 드시라 이렇게 약 처방전이나 그 우리 복약 지도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그럽니다. 보통 약은 말이죠. 밥 먹고 먹어야 되는데 8시에 먹으면 내가 아침을 7시 반에 먹어야 되나? 30분 전에 후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또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스테로이드는 식사와 관계없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 힘드신가 봐.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말이죠. 스테로이드를 이제 매일 먹는 것보단 하루 걸러서 먹는 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 걸러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부신의 기능을, 이게 본래 부신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많은 환자들이 하루 걸러서 먹게 되면은 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팁인데,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 원장한테 물어보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어떨 때 많이 생길까요? 기간이 짧을 때하고 길 때, 용량이 작을 때하고 많을 때 등등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약의 종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이 짧은 기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죠? 스테로이드를 역시 강도가 약한 약을 단기간 내에 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들 보면 우리가 그 프레드니솔론 기준으로 해서 5mg 이하, 2.5mg, 5mg이 보통 한 알이거든요. 근데 반알 정도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알 정도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한 알 정도 가지고는 사실 얼굴 외모가 변한다 뭐 이런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테로이드 종류들이 참 많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쓰는 스테로이드는 이 프레드니솔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프레드니솔론보다는 좀 붓기를 조금 덜하게 한다라는 뭐 메틸 프레드니솔론 뭐 이런 약들을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덱사메타손 같은 약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약은 좀 작용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조금 덜 쓰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희는 뭐 덱사메사손 이런 약은 안 쓰죠.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의 이름이 이제 의학적인 일반명이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접하는 스테로이드는 상품명이 되죠. 뭐 우리 새우깡은 혜태, 롯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농심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이제 프레드니솔론은 소론도라고 제일 많이 알려져 맞습니다. 있고요. 여기 대한민국님께서 소론도. 그렇죠. 소론도가 있고 그다음에 메칠 프레드니솔론은 메치론이라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PD 정도 PD 정도 많이 소론도의 다른 상품명입니다. 저것도 메칠 프레드니솔론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대한 단기간을 쓰는 게 좋다. 병은 치료하고 끊을 수 있으면 빨리 끊어라, 단기간에. 그거는 이제 의사의 이제 능력과 그 병의 상태 등등에 좌우되는데, 그 다음에 용량을 최소 용량, 가능하면 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딱 정해서 그걸 넘지 않는 최소 용량을 쓰라. 최단기, 최소 용량, 하여튼 미니멈하게 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먹는 거나 주사약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에 부스럼이 났는데 먹는 약 꼭 먹을 필요 없거든요. 여기만 발라도 낫거든요. 그 다음에 폐에 문제가 있어. 천식이 있어. 그러면 먹는 약 꼭 필요 없어요. 스테로이드 중에 흡입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눈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눈에 넣는 스테로이드가 따로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국소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가는 방법 물론 의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그런 용량을 쓰고 최대한 전신요법을 피해서 국소요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지 님이 히록손은 고용량인가요? 히록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이드로코티손 이게 그 피부 쪽에 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 약의 그 일반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일반 명칭으로는 다 저희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저기 그 항암하고 소론도 하루에 24알 먹었다고 그러는데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복용하면은 잠도 안 오고 기분도 안 좋아지거든요. 우울증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간에 항암하고 드신 분들 화이팅! 한번 외쳐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입니다. 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고용량을 짧게 드시는 거는 몸에 그렇게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감량을 빨리 하게 됩니다. 지금 24알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보통은 이제 뭐 1, 2주마다 계속 2알 내지 3알씩 줄이고 마지막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좀 한두 알 정도가 됐을 때는 천천히 좀 지속을 하게 되긴 하는데 뭐 우리가 그 24알을 계속 먹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불면증으로 5년째 고생합니다라고 쓰신 걸 보니까 아마 이분은 좀 길게 좀 복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참 할 말이 없네요. 저런 거 보면 솔직히 저도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저렇게 많은 용량을 쓰고 환자분이 그 다음에 오실 때 그걸 진료하는 의사들도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속이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환자분이 고생이 심하구나. 뭐 여기 얼굴도 부어 있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스테로이드를 빨리 줄여드려야 되겠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의사들은 이제 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사실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이게 공식이 없잖아요. 공식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표준요법이 없고요. 어떻게 하든 뭐 의사와 환자가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해서 줄여야 합니다. 보통 줄이다 보면 환자분이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나 스테로이드 줄이니까 간절히 아파요. 내지는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스탑하고 이제 다시 약을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저기 혹시 히록손 한번 팩트 체크 좀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성분인지 계속 지금 제가 히록손에 대해서 히록손이 무슨 약이죠? 히록손이 히록손 상품명인데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꼭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좀 더 키워서 약학정보원에서 이게 하이드로코티손 맞습니다. 오케이. 보통은 잘 안 쓰는 약인데요. 하이드로코티손은 약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스테로이드를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점은 작용 시간이 짧고 약효도 약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몸에 있는 스테로이드하고 가장 비슷하고 24시간 지속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경험도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은 그 약이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조금 스테로이드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많이 부어요 하시는 분들은 부기가 덜한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의사 선생님이 그 약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 병하고 관련돼서 아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왜 바꿨는지는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를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스테로이드를 뭐 아침에 뭐 복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칼슘이랑 비타민 D를 좀 같이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같이 좀 규칙적인 운동을 같이 해서 이 뼈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음식도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까? 체중이 증가되니까 칼로리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식욕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자꾸 부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물을 갖다가 내가 꼭 생활에 필요할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지 너무 많이 마신다 몸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많이 살이 이게 붓기가 너무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오늘 스테로이드를 잘못했네요. 한 2시간 잡을 걸 그래서 1시간 갖고는 이게 질문을 다 커버할 수가 없네. 그런가요? 저기 저기 얼굴 붓는 증상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 좋아지나요? 많이 좋아지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게 오래 드신 분들은요, 좀 이게 그만큼 서서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우리 이 원장님이 칼슘하고 비타민 D, 스테로이드 오래 드신 분들은 꼭 복용하시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뭐 위궤양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위장약도 궤양이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추가가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병력을 자세히 말씀하시면 의사들이 다 알아서 스테로이드 드실 때는 이런 것들 추가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드리면 저희들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자, 저희 내내 의원 첫 번째 파일럿 방송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떠셨어요, 형? 저기 첫 번째 방송. 2명이 하는 게 쉽지 않군요. 조금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비유를 하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승마를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있는데 옆에 말을 예비용으로 한 마리를 더 끄는 것 같아. 이 말이 말을 안 들으면 얘를 해초리를 때려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저걸 해야 되나? 누가 말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지금 엄한식 선생님을 태우고 있는 말 같습니다. 야, 저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의 책찍질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요. 많은 책찍질과 격려 부탁하고요. 정말 진행이 많이 미숙했습니다. 미숙한 부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속상한 마음도 듭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고요. 다음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일럿 방송인 관계로 여러분들의 반응만 좋다면 계속 살려서 이거 끝인가요? 끝이 될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오늘이 이제 프로그램 종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다.